안녕하세요. 라라골프 시즌2 에라입니다. 박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PD가 시키는 대로 박수 쳤습니다. 골프네? 이제 보니까 그렇습니다. 후원 받은 겨? 모자는 확실히 후원받았습니다. 너 혼자만 바꾸는 거. 만날 때 뺏었습니다. 후원이 아니라 뺏어온 거구만. 하나 더 뺏어오세요 다음에. 저를 피합니다. 아무튼 만나면 어떻게든지 또 뺏어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아무튼 끝날 때 좀 화났었죠. 에이밍 연습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그죠? 할 게 많어. 이놈의 골프가 할 게 너무 많어. 그래서 뭐 단시간 내는 안 되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 어떤 꾸준하게 시간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맞아요. 골프의 가장 큰 적은 조급증이에요. 내가 내일 당장 뭐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폭망해요. 아니 근데 내일 뭐가 됐다가도 그게 유지가 안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잠깐 됐다가 굉장히 깊은 늪으로 또 빠져서 그 헤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또 걸리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냥 길게 보고 가면 돼요. 예. 재밌잖아. 뭘 해도 재밌는 게 골프인데 그냥 길게 보고 재밌게 천천히 가다 보면 숙련도 되고 정렬도 되고 오늘 이야기할 이제 거리도 정확하게 맞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뭐. 내런이 뭘 해도 골프는 재밌어요? 뭐래도 아니, 재밌. 동의하는 표정이 아니었어.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골프가 재밌긴 한데 네. 골프 때문에 생기는 고통도 굉장히 크죠. 그죠? 내상도 크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내상을 어떻게 가급적이면 좀 줄여갈 거냐, 고통을 어떻게 줄일 거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제일 큰 내상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피칭 아이언 잡았는데 짧았어. 9분 아이언 잡았는데 짧았어. 그렇죠. 왜냐하면 드라이버 되게 잘 맞았어. 막 230은 아니어도 220까지 갔어. 평소 7번 거리인데 오늘 9번 잡으면 돼. 네. 붙어서 버디 잡을 줄 알았어. 왜냐면 딱 거기서 기대치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드라이버 잘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버디 찬스인 거야. 왜냐면 평소에 피칭 갖고 웬만하면 10m 이내, 5m 반경 막 이런 거까지 최근에 연습해가지고 또 붙였어. 연습장에서. 이건 완전 찬스거든요. 그때 힘들어가죠. 거기서 근데 확 틀어지면 그러니까 무너지죠. 실적으로. 방금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골프가 익숙하고 스윙이 숙련되고 이제 딱딱 붙을 때 기대감이 올라가서 무너지는 이야기니까 사실은 좀 멘탈 게임의 영역이고요. 네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였냐 하면은 초보 시절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모든 샷이 짧아요. 필드만 가면? 필드 가면 모든 샷이 짧아. 50m도 짧고, 피칭도 짧고, 9번도 짧고, 7번도 짧아. 그린에 못 올라가. 한 번도 그린을 지나가서 그린을 못 놓쳤다라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항상 그린이 짧아서 그린을 못 올라가. 못 올라가는 거지, 그린을 지나쳤다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컨택을 했을 때 얘기고, 뭐, 이를테면 날로 치고 그러면 더 멀리 가기도 하죠. 실수해서.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컨택을 했는데도 짧아. 왜 그럴까? 오늘은 사실 그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왜 그런 거예요? 필드만 가면 왜 필드만 가면 거리가 짧을까? 소극적으로 치나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잖아.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쳤는데도 짧아. 거리도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거고요. 아,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거리를 잘못 알고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 정리해보면 피칭 갖고 항상 100m를 치는 사람이야. 어디서? 연습장에서.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100m는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필드만 나가면 피칭 갖고 필드- 100m가 안 간다. 연습장에서 내가 피칭으로 100을 치던 사람이야. 스크린에서도 피칭 치면 100이 나갔어. 네네. 필드에 나가서 100m 남았다고 그래. 피칭을 잡았어. 그런데 짧은 거지. 아, 이거 조금 알 것 같아요. 1번 패디가 거리를 엉터리로 알려줬어. 그럴 수도 있어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예.
캐디가 굿질 때가 있죠. 또 뭘까? 스크린 같으면 저는 그게 하나 바람에 생각되는 게 그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 백돌이 예리한데? 아니 근데 매번 그렇다고 그러니까 바람이 매번 그런 바람 영향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크린으로 보자 그러면 스크린은 조작해놓은 데들이 좀 있어서 맞아요. 거리 조작을. 그렇죠. 스크린이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대부분 다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리가 더 나게 해놓으면 더 나게 해놓지 짧게 가긴 안 해놓죠. 네, 그러니까 스크린은. 초창기에는 스크린 센스가 부정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 그러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기술 수준은 센서는 거의 정확해요. 정확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센서 값을 거리로 환산할 때 조작이 가능하거든. 업주들이 1로 해야 될 걸 1.1로 해둔다든지 1.2로 해두면은 거리가 10m, 20m씩 더 나가게 조정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스크린에서 100이라고 해서 필드에서 100 치는 건 아니다. 그건 수긍 가능해요. 근데 연습장에서 100 치던 사람 피칭으로 100을 쳤는데 왜 필드에서는 100을 치면은 100이 안 나갈까? 피칭을 치면 안 잡을까? 연습장이 주로 야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단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네트 차이 아닐까요? 그것도 있어요. 내 샷을 지켜보는 동반자가 있다 없다. 그것은 심리적인 거고 가능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연습장 표시도 잘못됐을 수가 있어. 아 정말요? 예. 연습장 연습장에 100이 아닐 수가 있어. 야 이거 심각한데 그거는 그거 믿고 연습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연습장 가서 그 뭐예요? 그 뭐 레이저 그걸로 네. 찍어봐야 되는 거네요. 하긴. 한 번쯤 찍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저도요. 연습장 주인들이 뭐 그렇게 해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 뭐 스크린 업주들도 그러고 하는데 이 연습장 가면은 거리가 잘 나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뭐가 됐든 오류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연습장 가서 공을 칠 때 내 거리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쳐라. 확인하고 쳐야 써져 돼요.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믿고. 그냥 쓰여져 있는 거 믿고 치지 그거를 마세요. 자신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가 안 된다. 점이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았어요? 연습장에서는 공을 딱 칠 때 바닥에 있는 공만 보지 공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 보지도 않아. 네, 잘 봐. 대부분의 연습이 그래요. 근데 내가 공이 어디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점이 몇 미터인지 한번 찍어보든지 예,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연습장에 때 1,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말한 매트 문제도 있어요. 그거 심각해요. 그러니까 매트에서 공이 반응하는 거랑 잔디 위에 있는 공이 반응하는 거랑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매트에서는 그러니까 허용 범위가 굉장히 넓죠. 예, 훨씬 더 미스에 대한 실수에 대한 관용도가 매트가 훨씬 높아요. 높죠. 훨씬 높아요. 그래서 조금 잘못 맞은 샷도 충분히 나가지고 그래요. 네. 또 하나는 공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종합이 뭐냐 하면은 연습장 거리와 필드에서의 거리가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뭐가 됐든 이유가 뭐가 됐든 연습장 거리와 필드 거리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럼 뭐 어떡하라고? 필드 거리는 필드에서 확인해 봐야 된다. 필드 거리는 필드에서 확인해 봐야 된다. 맞아요. 네. 그게 저도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볼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튼 저는 실제 제가 쓰는 볼이 연습장 볼보다 더 멀리 나가요. 왜냐하면 연습장 볼들은 하도 많이 쳐대서 탄성이 다 떨어진 볼이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덜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필드에서 쳐보면 확실히 그 여러 가지 그 변수들하고 그날 이제 보통은 필드에서 칠 때 사람들이 아드레날린이 좀 더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짧게 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저걸 보자면 기존의 연습 환경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 쪽에서의 조작들이 저는 되게 많아 보여요. 뭐 그렇다고 뜨면.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필드 거리는 필드에서 확인해라. 네, 다를 수밖에 없다. 제가 이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필드 레슨 나가면 가끔 하는 짓이 있어요.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 드라이브 딱 치고 나면 공 잡아가지고 공 집어서 100m에 놓고 쳐보세요. 이런 거 하거든. 지금은 뭐 필드레슨 안 하니까 안 하지만 옛날에 필드레슨 할 때는 그런 걸 했었어요. 1번 홀. 자, 드라이브 쳤어. 어디에 떨어지는 상관없이 공을 집어서 100m에 딱 놓고 쳐보세요. 그래. 자신있게 쳐요. 피칭 딱 쳐요. 안 올라가. 2번 홀. 또 100m에 딱 놓고 쳐보세요. 피칭 딱 쳐. 안 올라가. 3번 홀 딱 100m 놓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고민에 빠져. 이 피칭 잡아야 되나? 9번을 잡아쳐. 다 그럼 올라가. 근데 그게 영향이 저거랑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린이 그 보통 이제 포대 그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 높은 쪽에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죠. 이제 보통 네. 이제 자기 비거리들을 사실은 아이언 계열들은 사실 캐리 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 런 거리까지 보통 이제 자기 거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반 평지에서는 100m 갈게 그렇게 이제 그린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런이 확 줄어들어 버릴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거리가 줄어드는 게 아닐까요? 어찌됐든 그 필드 레슨을 하고 있으면 이제 깨닫는 게 이런 것들이 내가 연습장 거리랑 필드가 다르구나. 필드 100m를 칠 때는 내가 9번을 잡아야 되는구나. 첫 번째는 그런 걸 깨달아요. 두 번째는 그럼 이제 9번을 갖고 100m를 치고 있는데 또 오버하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필드에서 고저 차이와 바람의 영향 이런 걸 이제 하나씩 깨닫기 시작해요. 필드에서 훈련이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요 앞번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70m를 어떻게 치세요? 그러니까 뭐 몇 도 웨지 잡고 어떻게 치는데 쳐보세요. 또 짧아, 또 짧아, 또 짧아. 그래서 그 다음 홀에 가서 60m에 놓고 똑같이 쳐보세요. 그랬는데 깃발이 딱딱 붙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분은 무슨 뜻이냐면은 필드에서 60m를 아주 정확하게 치는 법을 본인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훈련되어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는 그걸 70m라고 착각했던 거야. 본인 거리에 대한 착각. 그렇죠. 내 퍼포먼스, 아주 일관된 60m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m에서 자꾸 그걸 쓰니까 한타씩 손해를 봤던 분이죠. 그분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병급에 지피지기 이야기 나오잖아. 그죠. 지기에 해당하는 거야. 나는 내가 이렇게 쳤을 때 필드에서는 60m를 날아가는구나. 딱 아는 순간 그분은 이제 60m는 아주 버디 찬스지 그분한테는. 그죠. 딱 그때부터 붙여서 이제 가는 거니까. 자기 실거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스크린에서 얼마를 쳤는지 연습장에서 얼마를 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필드에서 나는 몇 미터에서 몇 번을 잡으니까 그린에 올라가더라. 이 필드에서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GP 거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네. 근데 대부분 내가 몇 미터에서 치는지도 잘 몰라.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주로 캐디한테 캐디한테 물어보죠. 그럼 캐디 분들은 요즘엔 좀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불러주죠? 일반적으로 좀 넉넉하게 불러주지 않나요? 넉넉하게 불러줘요. 넉넉하게 네, 불러줘요. 네. 왜? 대부분 짧으면 짧게 친다고 지금 하셨으니 그거를 그죠. 많이 봤을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넉넉하게가 120m 남았는데 130을 남았어요. 이렇게.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왜? 이분은 자기가 8번으로 130을 친다고 알고 있어. 근데 실제로는 120밖에 못 쳐. 근데 120입니다 그러면 8번을 갖고 쳤는데 안 올라가면 캐디 네가 잘못 불러줬어. 이런 걸 하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캐디 분들은 물어보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항상 넉넉하게 불러줘요. 그리고 대부분 정타가 그러니까 그 지기 중에 지기의 오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잘 맞은 샷을 기억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그 거리보다 짧을 확률이 훨씬 높아. 그러니까 일부러 한 10m 더 불러주고 예전엔 그랬었어요. 그래서 130에 8번 딱 잡아서 쳐서 올라가면 나 8번 들고 130 쳤어. 또 뿌듯함이 있거든. 근데 그게 요즘은 이제 최근에 쫙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죠? 뭐 이제 자기들이 측정기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졌으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 불러야겠죠. 안 그러면 그러니까 뭐 GPS 아니면 이렇게 망원경 두 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죠.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이 약간 그
그 소위 말하는 가오 문화가 있어죠. 멀리 친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뭐 그런 캐디와 이 플레이어 사이에 악순환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점점 스포츠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치는 거리를 정확하게 알고 치자. 뭐 이거 딱 보고 치든지. 심지어 요즘은 캐디들도 이거 아니면 이걸 예, 많이 캐디분들도. 캐디분들도 갖고 다니세요 보면. 그게 그 보이스 캐딩가 하는 그거예요? T5. 아, 이거는 T4. 최근에 T5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본인이 한동안 그 데이터를 쌓아야 돼요. 내가 찍어봤을 때 거리는 얼마, 내가 GPS를 봤을 때 거리 얼마, 내가 7번 쳤는데 짧네, 기네, 뭐 연습장에선 8번이라고 생각했는데 8번으로는 안 되네. 그 다음번에 똑같은 거리 만났을 때 7번 잡아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봐야 돼요. 계속 해서 그럼 결론이 뭐가 나냐 하면은 필드에서의 거리와 내 클럽 사이에 이제 매칭이 딱딱 일어나야 네네, 돼요. 네. 예.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스크린에서 만들어둔 매치, 연습장에서 만들어둔 매칭은 필드에서 적용 안 될 확률이 높다. 꽤 높다. 예, 그러니까 필드에서는 필드에서의 거리와 클럽 간의 매칭을 다시 세팅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한 세월 정도 돌았는데 거리가 안 맞으면 그날은 그 거리로 자기가 다시 리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왜 그걸 느끼냐면 아까 말씀처럼 어느 날인가는 막 아드레날린 막 분비될 때 있거든요. 나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몇 타 치는지 진짜 물어보고 싶어. 아니 90타 치실 분이 아니라니까. 칭찬이야 이거 칭찬이라고요? 이거 뭐야? 아니 진짜 저도 그래요. 아니,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경기 운영에 관련된 건데 1번 홀, 2번 홀, 3번 홀은 일부러 한 클럽씩 더 잡아요. 그러니까 저도 드라이버를 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 드라이버로 200m 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내 드라이버는 180에서 200 사이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310m, 320m 남았다. 200m면 120m가 남을 거 아니야. 180만 쳤으면 140이 남을 거 아니야. 네. 그럼 320m 홀을 딱 만나면 드라이버 딱 치기 전에 드라이버 치고 나면 120에서 140 사이 어디 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드라이브는 180에서 200 사이 어디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똑같은 이유로 아이언을 잡을 때도 한 1번 홀, 2번 홀, 3번 홀은 한 클럽씩 더 잡아요 일부러. 그래서 이제 치다 보면은 이제 거리가 이제 맞아 나가거든. 그럼 말씀하신 대로 끝끝내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 한 클럽씩 더 잡고 치는 거예요 그날. 네. 아, 내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구나. 한 클럽 더 잡고 딱 치고. 아, 오늘은 내가 거리가 안 나는구나. 오늘은 뭐 웨지를 많이 해야겠네. 그리고 이제 한 1번 홀 지나고 2번 홀 지나고 이제 슬슬 이제 깃발을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제 클럽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제 다시 세팅하고. 경기 운영의 팁이죠. 네. 그러니까 뭐 연습장에서 사실 드라이버 쳐도 어느 날은 뭐 쫙쫙 갈 때 있고 안 갈 때 뭐 현격하게 차이 날 때가 있잖아요. 연습장에서 칠 때도. 그러니까 사실 필드 가면 더 하겠죠. 맞아요. 그런 예.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맞춰서 리세팅을 하는 게 그때그때 잘 맞춰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러죠. 것 같아요. 융통성이죠. 네. 자, 뭐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연습장의 세팅과 스크린 골프의 세팅과 필드에서 세팅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 필드에서 직접 거리 재가면서 클럽 잡아 선택해가면서 세팅을 한번 해야 된다. 1. 내 정확한 거리를 알아야 한다. 필드에서. 알아야 된다. 1. 2. 그 한 번 된 세팅이 100이면 100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다. 네. 그날의 컨디션 따라서, 그날의 자연 환경에 따라서, 그날의 지형에 따라서, 심지어 그날 양단지냐 중지냐에 따라서 네네. 그 세팅은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 내 기본 세팅을 잘 만들고 그날 환경에 따라서 잘 조정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야 18홀을 플레이하면서 9홀이 그린 위에 올라간다. 9번이 그린 위에 올라간다. 9번의 그린 위에 올라가는 날은 79타를 칠 수 있다. 79타에 도전하는 날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79타 칩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에라님이 보여준 이 골프에 대한 이 상식이나 이 통찰력으로 볼 때 이분이 90타에 머물러 있을 분은 절대 아니다. 칭찬이고 79타 치실 수 있다. 제가 몸무게부터 불려야 돼요. 지금 몸무게가 너무 안 나와요. 다음 시간에 뭐 거리의 비밀 이런 건 할까? 아무튼 뭐 정리를 사실 뭐 깔끔하게 해주셔서 오늘은 뭐 클로징 멘트를 할 건 없고요.
오늘의 클로징 멘트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사 하는 걸로 클로즈 멘트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도 뭐 다음화 예고를 했더니 계속 화나는 얘기만 하셔서 오늘은 뭐 굳이 안 여쭤보고 끝낼 생각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엔 안 그럴게요. 뭐 연습해야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